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궤변을 이어갔고 군 사령관들은 불리한 질문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게 국회 국정조사에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맞고 당시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등이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걸 국회의원으로 바꿔 말한 게 아니냐고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한테 제보한 사람이 가면은 사령관이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 안 하겠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인원이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요원을 정확하게 끌어내라고 두 분 다 말씀하셨고.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을 때 군 요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유튜브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는 뒤늦게 별도로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12월 4일 01시 01분부터 01시 09분 사이에 임무를 중지하고 그 인원들을 빼내면서 철수하라는 이 상황에 대한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원론을 주장하기 위해 야합론을 꺼낸 국민의힘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보가 오면 한 사람 정도는 더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청문회 특위위원회 자세 아니에요? 그냥 질러대면 됩니까? 이 과정에서 임종득 의원이 최혜병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것까지 거론되며 회의장에선 막말이 오갔습니다. 까지? 말 함부로 사과하세요. 까지라뇨.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까지라뇨. 선을 넘네? 해보자는 거요? JTBC 김필준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게 경고용이었고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정반대 증언도 내놓았습니다. 계엄 당시에 이게 경고용이고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장관에게 군 철수를 말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봐서 제가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이 알았다 얘기하시고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라고 말을 해서 다른 부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한테 너는 어떻게 철수했냐라고 특전사가 철수하는 거를 보고 우리도 그냥 같이 따라서 철수했다. 대통령은 군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질서 유지와 그 상징성 측면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제가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도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멈춘 건 대통령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들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JTBC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이걸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론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 쓴소리하는 보도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내란 사태를 통해서도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JTBC와 특정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은 이 지시를 받아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각각 연락했습니다. 이때 소방청장에겐 자정 무렵 경찰이 먼저 투입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그간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22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후 MBC의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언론 보도를 여러 차례 가짜 뉴스로 일컫기도 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가짜 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가짜 뉴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직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문제 삼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걸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이때도 언론 탓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언론을 향해 초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결국 이런 윤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이 계엄 당일 그대로 표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들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분명하게 좀 못 박듯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 1.23 내란 이후에 일관되고 있습니다. 이 군과 경찰,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 모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잡아들이라거나 끌어내라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반박을 했죠. 네. 이 계엄 관련자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몬 셈인데요. 이에 대해 오늘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맞다. 직접 전화로 지시한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은 겁니다. 네. 오늘도 이런 주장이 나오던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잘못 들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던데 이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 아니냐면서 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은 현장 지휘관들을 탓했는데 당시에 707 요원들은 국회 건물 안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임 의원의 주장이 황당한 주장인지 반박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주장도 내놨어요. 이 곽 전 사령관이 지금 야당에 회유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주장까지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죠? 네, 곽 전 사령관이 아시겠지만 JTBC 인터뷰를 통해서 계엄 당시 상황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폭로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야당의 회유를 당해서 꾸며낸 게 아니냐면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에 이어서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의 진실성을 흔들고 나선 건데요. 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답할 때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단호하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대로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누구의 요구로 답변한 사항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당시 인터뷰에 배석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항의 방문을 갔다가 갑자기 만나는 바람에 회유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이 국회 국정조사를 보면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굉장히 단호한 어투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내 책임이 아니다. 뭐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더 그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서 헌재 답변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야당의 추궁에 책임을 감경받기 위해서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네. 결국 심리 과정에서 허구성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사실상 비난에 가까운 말을 적었는데요. 네. 상급자인 김용현 전 장관도 곽 전 사령관이 내 말을 오해했다면서 일종의 책임 전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에 실패하자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각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모든 잘못을 뒤집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박사라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곽종근 전 사령관 등이 나왔던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승환 기자, 지금 특위 청문회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된 청문회는 40분 전쯤 정회됐습니다. 밤 9시쯤 재개될 예정인데요. 여당 의원들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말한 걸 내내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임종득 의원은 곽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으로서 인터뷰에 응한 것부터가 잘못이고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한 적이 없다며 거듭 요원이 아닌 의원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원이 아니고 의원이 맞았다고 곽 전 사령관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네, 오늘 여당 의원들은 부정선거론을 또 꺼내들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지목한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사전투표제도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가장 많이 나온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도 언급하면서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는데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최 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했던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말하자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게 됐습니다. 네, 그 밖에도 이 역술인 출신이 대통령실 4급 행정관에 채용됐던 논란과 관련해서 대규모 구판이 벌어졌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까? 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환 교수가 관련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이 행정관의 역할은 대통령실 직원과 대통령 부부 사이에 궁합을 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0월엔 국가적 거사에 대한 대규모 구판이 벌어졌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굿한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계룡산,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당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기자, 특위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내일도 청문회 진행합니까? 네, 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내일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수감된 곳인데 두 사람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자 직접 찾아가기로 한 겁니다. 다만 강제력이 없어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빈손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